1801년 조선의 천재학자 다산 정약용은 천주교 탄압 사건인 신유박해로 인해 18년간 유배길에 오릅니다. 그의 형 정약종은 천주교도로 처형됐고 정약용 역시 천주교와의 연관성을 의심받으며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다. 정약용에게 배우는 말그릇 키우는 법. 역경 속에서 500여 권의 책을 남긴 정약용이 알려주는 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말하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약용의 극적인 삶. 정약용은 어떻게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조선 최고의 사상가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말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정약용은 정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한 뒤 정치적 정세의 희생양이 되어 유배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유배지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말의 진정한 힘을 통찰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일화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찾아와 관직에 나가기 위한 조언을 구했죠. 많은 이들이 권모술수를 가르쳐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정약용의 첫 조언은 의외였습니다. 먼저 그대의 말을 다스려라. 그래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말그릇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정약용이 직접 경험하고 가르친 말그릇 키우는 5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침묵의 미덕, 정약용의 감옥 일화. 유배 초기, 그는 신문 과정에서 놀라운 전략을 썼습니다. 바로 침묵이었죠.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신문에서 불필요한 말을 일절하지 않았고 이것이 그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실수는 재앙의 시작이다. 정약용은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것은 필요할 때만 말하고 나머지는 침묵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소통 전문가들은 회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말의 양이 아닌 질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실천 방법. 오늘부터 3초 멈춤법을 실천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3초 멈추고 생각한 후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자문해 보세요. 정약용처럼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경청의 힘, 정약용과 어부의 일화. 정약용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매일 아침 어부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왜 위대한 학자가 배우지 못한 어부들의 말을 들었는지 의아해했죠.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귀로부터 시작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실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놀랍게도 그가 어부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후에 목민심서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실제 생활과 고충을 담은 그의 책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지 않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지금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귀를 열지 않으면 내 입도 지혜를 말할 수 없다. 실천 방법. 오늘부터 경청 4단계를 실천해 보세요. 멈추기, 눈 맞추기, 집중하기, 반응하기. 정약용이 어부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진실된 말하기, 정약용과 정조의 일화.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정조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을 때 모든 신하들이 찬사를 보냈지만 오직 정약용만이 문제점을 지적했죠. 주변 신하들은 경악했고 정약용의 몰락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경에 진실된 말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거짓말은 큰 병이요.
진실은 약이 된다. 정약용은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실을 말하다 죽을지언정 거짓을 말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정직한 소통은 신뢰관계의 기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정직하게 소통하는 습관이 인간관계와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실천 방법. 정약용의 3가지 진실 질문을 사용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이것은 사실인가?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자문해 보세요. 말의 시기와 맥락 이해하기. 정약용의 재판 일화. 정약용이 형주에서 근무하던 시절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관리가 임금에게 직접 상소를 올려 불만을 토로했다가 큰 죄에 걸렸습니다. 모두가 그를 처벌하라고 했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런 방식으로 말했는가? 다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놀랍게도 그를 가르치고 풀어주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말의 시기와 방법을 모르는 무지가 그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고 방법에 맞는 말이 효과적이다. 소통 전문가들은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과 시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천 방법. 중요한 대화 전에 사전 점검표를 활용해 보세요. 시기가 적절한가? 의도가 선한가? 방법이 적절한가? 환경이 적합한가? 이 4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칭찬과 격려의 힘. 정약용과 제자의 일화. 정약용의 한 제자는 배움이 부족했지만 성실했고 어느 날 스승에게 자신의 글을 보여주었죠. 대부분의 스승들이었다면 혹평했겠지만 정약용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문장은 마치 봄날의 첫 새싹과 같구나. 아직 여물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 이 한마디가 제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후에 정약용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이 되었고 스승의 책을 편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착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그 잠재력을 꽃피운다. 진심 어린 칭찬은 동기부여와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조직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조직 문화에서는 비판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실천 방법. 오늘부터 3단계 칭찬법을 실천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진실되게 진심으로 칭찬하기. 정약용이 제자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정약용에게 배우는 말그릇 키우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침묵의 미덕.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만 하기. 경청의 힘. 먼저 잘 듣고 이해하기. 진실된 말하기. 정직하고 진실된 소통하기. 말의 시기와 맥락 이해하기. 적절한 때와 방법으로 말하기. 칭찬과 격려의 힘. 긍정적인 언어로 사람을 성장시키기. 정약용의 생존 전략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말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세상을 만든다. 정약용.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그릇을 키우는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